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학 레슬링 선수단으로 시작된 감염세가 10대와 20대 사이로 급속히 번지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건물 2동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최근 인문대 학생 1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제주국제대 레슬링 선수단으로부터 N차 감염된 사례로 인문대 학생 여럿이 방역수칙을 어긴 채 술자리를 함께했다, 무더기 확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 관련 감염에 있어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키지 않고 다수가 한 장소에 집합하여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4월 동안 확진된 제주대 학생만 15명. 2주간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요.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방역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주대학교가 비대면 수업 방침을 정했지만 일부 강의 수업과 실험 실습이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 아마 비대면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과 학생들도 같이 듣는 수업이라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국제대 레슬링 선수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을 연결고리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선수 7명이 확진된 국제대는 오는 18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고 한라대와 관광대도 실습을 제외하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와 오연고, 중앙여고 등에서도 레슬링 선수단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육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놓고 일선 학교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명, 올 들어서 최다 인원입니다. 어제도 오후 5시까지 5명이 추가되면서 제주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갑절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일단 거리 두기 단계 격상 대신 공직 부문의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명. 지난 1월 101명을 이미 넘어섰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역 감염이 빠르게 늘면서 최근 일주일 1일 확진자 수는 12명. 확진자 한 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2.27명으로 전국 평균 0.98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해 제주 지역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방역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말에 이게 잡히지 않으면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차 대유행 우려 속에 제주도는 일단 공직 부문에 대해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밤 9시 이후 공무원들의 모든 모임과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고 근무 시간 내 식사도 5인 이상 함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집단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의 철저한 준수를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됩니다. 밤 11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리고 형사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밤 11시부터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 5시까지 지금 요 PC방 시설에 대해서 지금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져 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진단검사도 하루 2,000건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제주도는 자체 검사 역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민간업체에 PCR 검사를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주도가 전용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기준 도내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112명으로 전용 병상 가동률이 48%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전담병원 3곳에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소개 명령을 내리고 무증상 환자 등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서귀포 혁신도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으로 옮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자가격리자도 1,073명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성산 일출봉과 용두암,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지 27곳에 대한 관광지 특별방역 순찰에 나섭니다. 자치경찰단은 마스크 착용 여부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사려니 숲길 등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자치경찰 기마대를 활용해 방역 순찰에 나섭니다. 또 불법 촬영기기로 인한 여성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점검 활동도 진행합니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제주 개발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제3차 국제자율도시 종합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JDC 등 공공기관을 이전해 혁신도시를 만들고 제주시 도심에 트램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신규 핵심 사업은 스마트 혁신도시입니다. 제주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성산읍에 JDC 등 중앙과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주거와 상업시설, 연구개발센터를 갖춘 거점 도시로 만듭니다. 제주시 도심에는 도로 위의 레일을 달리는 전차인 트램을 도입합니다. 2025년까지 제주공항에서 원도심, 제주항까지 6km를, 이후에는 제주항에서 신제주까지 18km를 연결합니다. 제주의 동서남북 거점을 연결하는 중산간 순환도로와 예체능 분야와 은퇴자들을 위한 국제교육도시도 건설합니다. 이 밖에도 4대 곶자왈에 생태공원을 한 군데씩 만들고 스키와 워터슬라이드를 사계절 즐기는 멀티슬로프 랜드와 실내에서 인공 파도를 타는 서프파크를 만드는 15가지 신규 핵심 사업이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연구 책임자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10년 후에 제주 미래를 바꿀 사업들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주 지역 현실에 맞게 계획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거 지금 허가 안 나와가지고 못 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몇 개 진료 과목이라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오는 7월 최종 보고회를 가진 뒤 제주도의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하반기에 확정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수족관인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멸종위기종 벨루가 고래가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최근 또 다른 한 마리가 폐사해 이제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이원 기자입니다. 가로 30m, 세로 30m, 수심 7m의 좁은 수조를 흰고래 벨루가 한 마리가 유영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둔 지난 2011년 여수 아쿠아플라넷이 들여온 러시아산 벨루가 3마리 중 한 마리입니다. 북극해 등 차가운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벨루가는 하루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정도로 활동량이 많은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비좁은 수조에서 3마리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12살 수컷 루이가 폐혈증으로 폐사한 데 이어 10달 만인 지난 5일 또 다른 수컷 루오마저 12살의 나이로 폐사했습니다. 40살에서 50살인 벨루가의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빨리 죽은 셈입니다. 이제는 11살 암컷 루비만 혼자 남은 상황. 아쿠아플라넷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서의 사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폐사한 국내 수족관 고래류는 벌써 20마리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단체들은 해수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래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사회성이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이 전시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운영 목적이 종 보존이나 서식지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현재 전국 각지의 수족관에 감금돼 사육되고 있는 고래류는 모두 24마리.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고래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바다 사육장인 바다 쉼터를 조성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래류마다 다른 습성과 서식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는 최근 8개월 동안 돌고래 3마리가 잇따라 폐사해 마지막 1마리가 남은 도내 한 체험 관광시설과 관련해 돌고래를 즉시 방류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핫핑크 돌핀스는 게시글 해서 야생 적응 공간인 바다 쉼터를 조성해 마지막 돌고래를 방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해당 청원은 지난 7일 게시돼 현재까지 3,4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 보시면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제주도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 산간에는 오늘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기압 전면으로 습한 바람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오늘 산간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오후까지 강풍도 계속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해 주시고 항공편 이용객들은 지연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와 서부, 동부 지역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햇볕을 잘 받지 못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22도, 동부 지역 2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늘 저녁쯤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강풍에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일까지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도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한 달간 앞서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오후 2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5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방문과 특별법 개정을 약속받았다고 발언하고 TV토론회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0명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대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사를 해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명에게 사기를 저질러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역 주택조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택조합 시행사 대표 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제주 시내 지역 주택조합 2곳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환경 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독지가가 평생 일궈온 토지를 지역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서귀포시에 기증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의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우명창 씨가 상모리의 토지 4,700여 제곱미터를 기증했습니다. 우명창 씨는 자신의 작은 실천이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토지가 지역 노인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4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2월 헝가리에서 제주를 방문한 확진자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처음 확인했고 이후 추가로 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4명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로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간 상태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도민 감염은 아직까지 없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와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과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도 의원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과 유족들에게 제주도가 의료와 장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담과 치료, 문화와 학술 행사,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성민 도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지자체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국회와 소통해 법률 제정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